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앞에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석방 후 처음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노동 존중을 또 요구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기 위해서 어려운 노동자들과 함께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노총은 노동 존중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수없이 요구해왔고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다려 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벌써 3년 차입니다. 인천공항을 찾아서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박수를 보냈고 또 그 긴 시간을 어렵게 기다려 오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는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이 대량 해고 위기에 몰려서 서울 TG 옥상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은 지난주까지 청와대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온갖 산재와 과도한 업무에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현장을 지켰고, 우정사업본부 집배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연이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최소한의 예산 분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래도 참 긴 시간을 문재인 정부를 기다리고 참아오기도 했습니다. 무늬만 정규직화 자회사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지켜보기도 했고, 임금을 깎이고 처우가 나빠져도 언젠가 약속을 지킬 거라 그렇게 믿어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기 절반이 지나가는 현재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지기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 참아왔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목소리가 또다시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기자 선생님들을 잘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자 분들부터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십니다. 이성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이십니다. 고혜경 서비스연맹 전국 학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십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국악원분의 박지환 운영위원장님과 조합원들 오셨습니다. 정성기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주연합노조 김계상 조합원이십니다. 우리 국회 전산관리 노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김영환 위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이곳 국회에서도 오늘 전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3일 민주노총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민주노총 조합원들 20만이 일손을 놓고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 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는 아마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학교에서, 또한 일선 공공부문의 지자체에서, 그리고 또한 도로에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노동을 하시는 그러한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에서 충분히 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공부문의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범적인 사용자가 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파행을 넘어서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전환을 모두 일률적으로 시켜서 또 다른 고용 불안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더욱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를 통해서 소득을 늘리고 안정된 일자리와 사회적 자부심을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노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공공부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바랬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재 처지에 놓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더 큰 파국으로 가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했었던 공공부문의 상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그리고 차별 철폐, 그리고 완벽한 처우 개선을 이제 정부가 결단해서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집행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노총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0만 명 중에 20만 명입니다. 5명 중에 1명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내일 모레 7월 3일부터 이제는 일손을 놓고 정부가 먼저 나서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의 가장 큰 주범인 바로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와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된 정부의 책임 있는 그러한 각 부서의 장관 이하 정부의 각 부서에 책임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이 노동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협상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참석하신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분들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일 위원장님과 고혜경 수석 부위원장님, 박치환 운영위원님이 차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 이성일입니다. 민주일반연맹에는 중앙부처의 무기계약직,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그리고 공기업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가입한 노동조합입니다. 저희는 김명환 위원장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각 분야별에서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 분들의 저임금과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7월 3일 총파업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총파업을 전개하기에 앞서 지금 도로공사 수납원들 1,400명이 오늘부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명 중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함해서 42명이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옥상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그 밑에서 어제 1박 2일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본다면 이분들은 법원에서 2007년 7월 이전에 입사한 분들은 도로공사의 직원이고 이후에 입사한 사람은 도로공사에서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정규직 전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 기구의 정당성이나 절차의 정당성을 차치하더라도 협의 기구에서 자회사 전환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무리하게 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구도 법원의 판결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면서 자회사 전환을 하는 사람에게는 월 30%의 임금 인상과 정년 61세까지 연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서 법의 판결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정규직 전환 되기 전까지 기간제로 고용될 것이며 기간제 고용 동안에는 용역노동자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수납원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할 것이며 그 다른 업무라는 것은 바로 풀뽑기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이야기와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도로공사의 수납원들은 자회사로의 고용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도로공사 자체의 당직 근무자들이 200명 있는데 100명은 자회사고 100명은 직접 고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도로공사 수납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소속에 상관없이 당직 근무자들처럼 직접 고용 원하는 사람은 직접 고용으로, 간접 고용을 원하는 사람은 간접 고용의 형태로 계속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해고를 자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도로공사 문제 해결될 때까지 7월 3일 총파업을 넘어서서 이 도로공사 해고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고혜경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초, 중, 고등학교의 강사와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고도 약 15만 명에 달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50%가 학교 비정규직입니다. 전체 학교 교직원의 41%나 됩니다. 약 50개 직종, 많게는 80개 직종이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도서실, 상담실 등 학교와 교육기관 곳곳에서 교사,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부문 총파업에 나섭니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적으로 3일 이상의 최장기간, 최대 인원 파업으로 가장 많은 파업 대우를 이룰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차별입니다. 임금의 차별, 신분의 차별입니다. 노동조합 만들어서 지난 8년 동안 투쟁을 통해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교사,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공무원 최하위 직군과 비교했을 때 60에서 70%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근무하지 않는 방중 비근무자들, 방학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뿐더러 20년 이상 근무자는 근속수당 상한제마저 두기도 했으며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은 더 삭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 20년을 법적 근거조차 없이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최근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앞두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이해할 수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갑질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재 처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급식실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 전 저희 노동조합에서 급식실 노동 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농사를 짓는 농업인보다도 배를 만드는 조선소 노동자보다도 노동 강도가 더 높다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흔히 골병이라고 하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농업인은 80.5%, 조선소 노동자는 70에서 80%에 비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94.4%나 된다고 합니다. 어디 골병뿐이겠습니까? 화상사고, 절단사고는 일상 다반사이고 폐암, 유방암, 뇌출혈도 이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죽어나가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맘때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온몸에 땀띠와 습진으로 피부병과 싸우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작업복을 갈아입을 정도로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30년 온몸을 다해 헌신하고 일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전히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바람은 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한 비정규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 임금 대비 80% 공정임금을 실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바랄 뿐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의 책임은 파업 마지막 교섭까지 사실상 임금 동결안을 가지고 나온 시도교육청 교육감,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정부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사람을 교섭위원으로 앉혀놓고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파업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만 17개 시도교육청들이 모여 2박 3일 워크숍까지 하면서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7월이면 방학입니다. 임금도 없는 방학 때 저희들도 파업하기 싫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업 대책은 빵과 우유가 아닙니다. 교섭 포기도 아닙니다. 빵과 우유를 파업 대책으로 내놓지 말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는 직접
교섭에 나와 교섭 타결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물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공원 분회 운영위원 박치환입니다. 7월 3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국립공원 분회의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국악연주단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불합리함을 이유로 노조활동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지난해인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중에 당장 시급한 다음의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유인천 장관 시절 문체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 국악연주단의 노동시간이 기존에 비해 약 1.5배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연장에 따른 임금의 조정은 없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이해 당사자인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어떠한 협의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10여 년간 노동시간 환원에 대한 요구를 해왔지만 국립국악원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님의 말 한마디로 늘어난 노동시간은 다시금 문체부 장관의 말 한마디로 환원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그간 국립국악원은 줄곧 기관에 소속된 단원들에게 정규직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와의 단체 교섭 과정에서 문체부 스스로 2년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아예 누락된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고용 형태를 명확히 하면 물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통해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국악연주단 소속 단원들은 매 2년마다 오디션 형태의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채용이나 입시 등에서나 활용하는 평가 방식으로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 여전히 취업규칙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합리한 근무평가 방식의 개선과 함께 평가를 통한 해고 조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넷째, 저희는 비정규직입니다. 당연히 임금에서도 정규직과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만 근속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 예산에는 호봉이 반영되지 못하여 근속 기간이 증가할수록 정규직과의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서 말한 이러한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문체부와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 가까운 시간이 흐른 교섭 과정에서 얻은 것은 가슴 답답한 뿐입니다. 수속기관인 국립국악원은 우리의 중대 요구에 대해 권한밖의 일이라며 문체부만을 바라보고 있고 책임 부처인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관은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등 예산 결정 부처인 기재부 역시 복지부동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노동 조건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나 노동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예술을 사업으로만, 노동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태도는 예술가의 노동 시간을 자신의 말 한마디로 바꿀 수 있다는 오만함 그리고 오판을 낳을 뿐이며 자유로움과 창의력을 밑거름으로 살아가야 할 문화예술 노동자들을 울타리에 가두는 일이며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만들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정책이라면 이제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그 저녁 있는 삶을 책임질 수 있고 편안하게 예술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제라도 문화예술 노동자들과 함께 대화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이신데요. 저도 국회에 같이 일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네요. 들어오면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어쩌면 어려운 자리였고 또 어렵게 결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국회 전산 관리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김계상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는 국회에서 전산 시스템 통합 유지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비정규 노동자입니다. 국회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청소 노동자와 엘리베이터 관리 노동자를 용역에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국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주된 업무는 전산 업무라고 봅니다. 전산 업무를 관리하는 비정규 노동자도 국회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조속히 정규직 협의기구를 설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아픈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나눠드린 회견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